집 거고, 쿠킹, 그냥 모바일은 이제 뒤로 그냥 넘어가고, 요리, 가보면 맛있는 거 먹겠다. 맛있는 냄새가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 혹시 계세요? 예, 저는 저녁도 굶고 점심도 그러셨어요? 일 나셨네요. 대전에서 올라오셨을 때. 대전에서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화면에 보시면 또 꼬르륵꼬르륵 음악이 연주될 텐데. 네, 오늘 제가 이제 하는 요리는요, 정말 생소하죠. 항상 저도 그 조리대가 있고 칼이 있고 또 요리 재료가 있고 불이 있고 그래서 딱딱딱딱딱딱 볶고 지지고 해서 쫙 해서 먹는 요리만 하다가요. 지금 방금 저를 소개해 주신 요리 멋쟁이 정인상 교장 선생님을 만난 게 이제 1개월이면은 제가 1년이 돼요. 네, 그 선생님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쭉 들으시다가 요리도 그럼 모바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요리를 시작한 지가 18년 돼요. 업으로 한 게 제가 뭐 집에서 한 것까지 합하면 많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금 갖고 있는 것들이 뭐였냐면 이 재료 준비라는 게 참 힘들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좀 더 든다면 스텝이 없으면 참 이거 오래 할 직업은 못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씩 갖고 있는 상황에 그 전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모바일 쿠킹에서 저 그냥 피식 웃었어요. 무슨 요리를 모바일로 해요? 좀 웃기잖아요. 요리는 만들고 먹고 눈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정말 감사드리는 거가 10개월 동안에 이제 몇 번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했을 때마다 다 좋은 반응을 얻고 내가 정말 요리를 하고 싶은데 그 실습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회비도 많이 내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줄이고 요리를 배워서 가서 할 수 있다라는 거가 교장 선생님으로 인해서 요리에 좀 목말라 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일이고 저도 가볍게 그냥 핸드백만 딱 들고 백만 들고 이렇게 와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저 나가셨지만 교장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제 요리를 시작을 하시려면은요, 요리를 근데 한 번도 안 해보신, 정말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시나요? 요리랑 기준부터 요리예요, 진짜. 요리라는 거는요. 라면도 요리로 들어가는. 요리는 된장찌개도 요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먹는 음식, 요리, 뭐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는 건 아니에요. 만들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다 요리죠. 내가 똥갈대 하나 붙여도 그건 요리고요. 맞죠? 우리 여성분들? 다 요리예요. 아침에 끓인 감자국도 요리고요. 그렇다면 요리해보신 거죠? 다들? 네,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요리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감으로 하세요. 여자들도 감으로 하고 남자분들도 감으로 하는데 특히 남자분들은 이제 새로 시작을 하셨으니까 정말 이 매뉴얼대로 요리를 하시면 언제나 그 맛, 내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짜증이 나도 그 맛, 사업이 잘 돼서 기분이 좋아도 그 맛,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거는 이 매뉴얼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매뉴얼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될 거가 올바른 계량법이에요. 지금 여기 글 보이죠? 한번 강의를 한번 볼게요. 계량수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량스푼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량스푼이 시중에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죠. 다양한 중에 가장 보편하게 우리들이 주부님들이 쓰는 것이 이렇게 테이블 스푼과 티스푼이 붙어있는 이걸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엠쿠킹 레시피를 보시면 대문자로 T라고 쓰여져 있는 거는 테이블 스푼이요. 그래서 15ml 또는 15cc죠. 또 소문자로 T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티스푼. 그래서 5ml 또는 5cc가 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이 요 계량 스푼이고요. 이것 말고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사피스로 되어 있는 것은 1테이블스푼과 또 1티스푼, 2분의 1 티스푼, 4분의 1 티스푼 아주 세분화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계량할 때도 편리하죠. 또 이쪽에 나와 있는 이 두 개가 세트로 되어 있는 거는 2분의 1 티스푼이라든가 2분의 1 테이블을 계량할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면은요, 이 액체가 굉장히 지금부터 이 계량 스푼을 가지고 화면에서 보여드립니다. 직접 재료들을 갖고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계량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입자가 아주 고운 설탕이에요. 설탕 같은 거를 계량을 할 때는 충분히 이렇게 뜨세요. 뜬 다음에 탁탁 치지 마시고 그대로 뜬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내세요. 입자가 곱기 때문에 이렇게 싹 밀립니다. 이게 1테이블스푼이에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입자가 굵은 소금을 가지고 계량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북히 푸세요. 그런 다음에 아까 설탕을 다 깎았죠? 근데 이 소금을 이렇게 깎으면 어때요? 많이 깎아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입자가 굵은 소금은 이렇게 계량하는 것보다 수북히 떤 다음에 이렇게 조금조금 두들겨 주세요. 이렇게 두들겨서 다 떨어져 나간 이것이 제대로 된 계량법인데요. 소금의 계량이 중요하죠. 소금의 계량을 조금만 잘못하면 음식의 간이 짜지니까 제대로 계량을 해주세요. 액체 종류 계량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장을 계량을 해볼게요. 계량을 할 때는 밑에다가 받침 그릇을 하나 두고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은 이 정도로 따르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부족해요. 액체 종류는 어디까지 해주시냐 하면은 이렇게 찰랑찰랑 이 상태까지 계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계량을 했으면 내가 사용할 그릇에다가 이렇게 옮겨주세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여기에서 실수한 부분을 밑으로 닫히게끔 정확한 계량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간장 같은 짠맛이 나는 계량을 할 때는 제대로 정확히 해주어야지만 레시피대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레시피를 보면 소금 조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의 계량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계량법은요, 제가 손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린 양, 요 양을 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을 보여드리는 이렇게 거예요. 되어 있습니다. 후추의 조금은 어떻게 계량하는 건지 보여드리겠어요. 열고요. 톡톡 2번을 쳐주시면 되거든요. 이만큼이 후추 조금의 계량입니다. 후추 가루도 많이 사용하지만 요즘에는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후추, 통후추를 많이 쓰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통후추를 갈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통후추를 조금의 양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봐. 이 정도가 조금의 양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 통후추는요, 갈아놓은 것보다 훨씬 풍미는 뛰어나지만 그 매운맛은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루보다 조금 많이 넣고요.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 레시피를 이제 스마트폰 오늘 요리를 배우시면 제가 쌀이 있는 그걸 보시고 요리를 집에서 하실 텐데요. 요걸 알으셔야지만 요대로 해야 제맛이 나요. 근데 당장에 내가 계량 스푼이 없어요. 혹시 계량 스푼 있으세요? 없죠? 있으세요? 없으시죠? 아, 이렇게 여성분한테 여쭤봐도요, 있는 분도 계시면 없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어요. 여태까지 해왔던. 그렇지만 어젯밤에 남편 술 먹고 와서 늦게 자고 안 일어나고 이러면 짜증나요. 그러면 그날 음식은 짜져요. 맛없어요. 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 수국은 좀 끓여서 먹여서 내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끓이면서 이러고 하죠. 그러면 그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 음식에는 정성이 안 들어갔고 미움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양가가 없대요. 정말 그거는 과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 부인이요 조금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오늘 밥 하지 마. 우리 내 나가서 먹어. 아니면 이제 오늘 부르시잖아요. 내가 할게. 그러고 해주시면은 신랑이 밥 해준다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요리 말고 그냥 밥. 너무 좋겠죠? 제가 지금도 이제 그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남성분들 아빠 요리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여쭤봐요. 왜 요리 배우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이제 지방으로 부인하고 떨어져서 가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끓여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시고 한 커플은 예비 부부예요. 근데 너무 바람직하더라고요. 결혼을 2주 남겨놓고 오셨는데 같이 요리를 배우시더라고요. 똑같이 배워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50대 지금 넘으신 분들은요, 사실 라면도 잘 못 끓여요. 라면, 아까 다 제가 요리를 하신다 그랬었죠? 근데 요리도 못 끓이는 분들 많은데, 지금 젊은 층들은 기가 막힌 요리들 너무 잘해요. 그 1박 2일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준영이가, 블로그 하잖아요. 정말 요리 근사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대를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땠냐면, 50 지나신 분들은 가부장 제도 속에서 살았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고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세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나 안 바뀌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 도와줘도 주먹을 안 들어가요. 그러지 말라 그랬대요. 근데 우리 그 선생님들 똑같더라고요. 장모님이 절대로 부인한테 정서방을 절대로 주방에는 들어가게 하면 안 된다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시대의 어떤 흐름의 잘못인데 지금은 안 그래요. 또 우리가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직 은퇴하실 분들은 아니시지만 만약에 내가 은퇴를 한다. 또는 남편, 부인이 어디 뭐 여행을 긴 시간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드실 거예요? 사서 드실 수도 있고 또 지금 마트에 가면은 완제품 다 팔아요. 그럼 뭐 사갖고 와서 먹으면 되죠. 근데 그 음식에 과연 영양가가 있을까요? 내 부인이 나한테 짜증이 나서 한 음식도 영양가가 파괴되고 없는 음식인데 그런 공장처럼 막 만들어낸 그 음식 제가요 한번 우리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고아원에 한 300명 아이들한테 음식을 하는 그 행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야채를 씻는데 씻다 보니까 짜증나더라고요. 너무 많은 양을 씻으니까. 그러니까 한 3번 씻으니까 씻기 싫어요. 근데 물은 떨어져요. 건물도 떨어지고 이런 찌꺼기도 떨어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힘이 들어도 여기서 스톱하고 싶은데 그 아이들이 먹을 거니까 또 닦는다고요. 집에서 우리 식구가 먹을 거면 흐르는 물에 열심히 닦죠. 근데 여러분들 식당에 가지고 쌈밥 고기 드실 때 나오는 고기하고 깻잎하고 궁합이 너무 좋대. 깻잎에다 막 싸서 드시는 그 야채도 하나도 안 씻어서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먹게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나가지 말고 내가 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리를 오늘 배우러 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또 근사하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네, 정말 근사하세요. 정말 근사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처음 요리 배우실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두부 버섯 조림을 한번 했었는데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남자분들한테는 어렵구나. 그러면 정말 쉬운 요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요리가 2가지입니다. 2가지인데요. 하나는 쇠고기 매운탕, 하나는 불고기예요. 2개 다 간단하면서 여러분들이 술 한잔하고 딱 하실 수 있는 그런 요리고 또 나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매운탕 하나 탁 끓여가지고 같이 드시며 또 불고기 하나 볶아가지고 드시면 너무 좋으시겠죠? 네. 굉장히 먼저. 다양한 있죠. 다양한 중에 가장 보편하게 우리들이 제일 먼저 쇠고기 매운탕부터 끓여볼게요.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영상은요, 우리 엠쿠킹에서 한 800여 가지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모바일 쿠킹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텝별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다가 어떻게 썰었지 하는 그 부분만 또 딱 누를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우리가 초를 쟀다가 거기를 갖다 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스텝별로 했기 때문에 보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찌개는요, 여러분들이 등산 갈 때 많이 끓여 드셨던 그런 고창찌개인데, 그때 우리는 뭘로 했어요? 통조림을 했잖아요. 고등어 통조림, 또 꽁치 통조림, 그런 걸로 했는데, 그 통조림도 사실은 우리 몸에서 여기는 맛있는데 여기서는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를 이제 소고기를 가지고 할 겁니다. 이제 재료 설명부터 먼저 볼게요. 재료 쭉 있죠? 간단해요. 감자, 양파, 쇠고기를 등심. 그리고 쇠고기를 그냥 넣어도 되는데 고기에다가 밑간을 조금 해주면 고기가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래서 양파 좀 넣고 밑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재료가 뭐냐면 느타리 버섯, 팽이 버섯, 두부, 호박, 청고추, 대파인데 요거는 제가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느타리 버섯이 없어? 쇠고기 매운탕이 안 돼.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야채 박스에 있는 만약에 표고버섯이 있다. 그러면 그걸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하실 거는 아까 계란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요 양념, 밑에 보면 양념 있잖아요. 요 양념에 딱 맞는 간이 바로 요 재료, 요 계란계를 할 수 있으면 딱 그 양이 맞아요. 근데 1대1 가서 했어요. 했는데 내 입에는 좀 싱거워, 내 입에는 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개개인의 입맛이니까 저는 이 레시피를 보편한 맛을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은 개개인이 가서 맛을 더 첨가하시거나 빼시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싱겁게 먹자. 그 운동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소고기 매운탕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3분이에요, 저까지. 그 중에 다른 한 분. 매운탕으로 끓여서 드시면 색다른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재료를 한번 볼까요? 국물에 필요한 다시마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 감자, 양파, 두부, 대파가 필요합니다.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청고추, 호박이 필요합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게 이렇게 나오고 그렇군요. 다시물을 냅니다. 매운탕에 국물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다시마를 넣으시고요. 분량의 물을 넣어서 한 30분 정도 담궜다가 끓여주세요. 다시마물이 우러나야 되겠죠. 다시마가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다시마를 건져내고 이렇게 살짝 끓인 다음에 다시마 매운탕에 국물을 넣을 거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하고 틀린 게 있었어요? 우리 두 분? 다시마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은 팔팔 끓이셨나요? 좀 많이 끓였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끓였죠? 그리고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맛집 보면은 바글바글 막 끓입니다. 잘못된 방법이에요. 다시마는 열에 약해요. 그래서 다시마에서 맛있는 맛을 뽑아내려면 찬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요즘 같은 겨울이면은 2-3시간, 여름에는 1시간 정도, 시간이 없으면 30분 정도만 찬물에 담궈놨다가 불을 켜요. 불은 중약불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끓기 시작하죠. 바글바글바글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 불 꺼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스톱이에요. 완전히 거꾸로 했네. 그렇죠. 거기서 더 끓이면 얘가 뽑아낸 맛있는 맛을 얘가 돈 다 가져가 버려요. 근데 이제 그 다시마를 내가 뭐 따로 먹었다. 그러면 국물은 뭐 그렇더라도 다시마 먹었으니까는 내가 먹었으니까 싶은데 우린 그 다시마 다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를 쳐다보시는 게 나 다시마 먹었어 하고 먹었거든요. 보시는 것 같아요. 먹어도 이거 잘못했나 이거. 네, 이제 뭐 드셨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국물은 아마 내가 원하는 맛처럼 맛있게 뽑아져 나오질 않았을 거예요. 다시마에는 그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마 국물을 많이 쓰잖아요. MSG를 안 쓰는 이유는 왜요? 화학이기 때문에 안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의 MSG를 이런 다시마나 멸치나 표고에서 뽑아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좀 여기서 또 질문 하나가 딱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나오네요. 지난번에 나오던데. 이 다시마 그럼 다 어떻게 해요? 아까운데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정병일 하방님께서. 그래서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여성분도 그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그 다시마는 어떻게 하느냐면
채 썰어서 간장, 참기름, 깨소금 조금 넣고 살짝 볶으세요. 그럼 밑반찬이 뚝딱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김밥 쌀 때 집어넣어도 아주 좋고요. 또 이제 많이 먹는 방법은 요 다시마에다가 밥 조금 넣고 밥은 요만큼만 넣고 초고추장 해가지고 먹어도 너무 맛있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쇠고기 매운탕을 끓이실 때요, 메뉴가 2개 나와요. 매운탕 나오죠? 다시마 딱 건져서 그거를 탁탁 썰으세요, 요만하게. 그래서 밥솥 넣고 밥 끓여가지고 밥 요만큼 넣고 싸세요. 싸고 초고추장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실파나 이런 걸 딱 묶으세요. 또 묶는 거 귀찮다. 그럼 그냥 이렇게 뉘어 놓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달씩 딱 나아가면 벌써 메뉴가 더 생겼잖아요. 부인이랑 아이들이 뭐 눈이 이만해집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네, 그거 먹어도 맛있거든요. 그러고도 남는다. 그럼 그거는요, 모욕하실 때 욕조에다가 담그세요. 그러면은 그물이 또 모욕하면은 또 피부가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마를 사용을 하시고요. 자, 쇠고기 손질 볼게요. 소고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밑간을 해줄 겁니다. 먹기 좋은 크기 뚝뚝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고기는 이제 결 반대로 썰어주셔야 되겠죠? 연하니까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냥 밑간에 재워서 끓일 겁니다. 자, 소고기는요, 여기 지금 써있죠? 소고기를 조개탕으로 핏물을 뺀 다음 한 입 크기로 썬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입 크기 썰기 전에 하셔야 될 작업이 핏물을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부인이 고기를 탁 하고 있는데 고기다가 핏물 안 하고 그냥 한다 그러면 잠깐, 그리고 이거를 꼭 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냥 쫓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 하려고요. 그럴 때 잘 하셔야 돼요. 그때 이러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는 방법은 내가 어제 뭐 하나 배워왔는데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러면 참 좋대네. 이렇게 대화법을 바꾸시면 딱 쫓겨나시고 고마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개털을 말아가지고요, 핏물 제거를 해줘야지만 고기에서 나오는 그 누린내라든가 잔맛 있죠? 그런 게 제거가 되고요. 또 지금 소고기는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해줬던 고기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물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하면은 음식에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많이 핏물이 끓어가지고 지저분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제거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한 30분 정도만 해주시고요. 덩어리는 찬물에다가 한 1시간 정도. 그러면 핏물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 굉장히 디테일한 거예요. 이런 것만 배워가셔도 집에서 이거를 안 끓이셔도. 자, 이제 야채 방법입니다. 감자는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냥 보시면 전분 때문에 색깔도 변하고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물에다 담궈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분용으로 뚝뚝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파는 이쪽만 잘라내신 다음에 그냥 굵직굵직하게 썰어주세요. 두부는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썰어주시면 되겠죠. 지금 애호박은 전골형으로 썰어주시면 되겠죠. 이거 너무 가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대파는 어슷썰기로 준비해주세요. 풋고추도 어슷썰기로 해서 준비를 해놓으세요. 느타리 버섯은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찢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건 가늘지 않아도 되겠죠? 적당한 크기로 찢어 놓으시고요. 팽이버섯은 이렇게 밑둥을 좀 많이 잘라내셔야 되는데 이 붙은 부분은 많이 남기시면 지푸라기 냄새가 나요. 그래서 털어질 정도로 이렇게 아깝지만 쭉 잘라서 이렇게 털어질 정도로 잘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재료는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세요. 자,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은요, 버섯 종류는 깨끗해요. 그래서 물에다가 안 씻어도 되는데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씻으실 건데 씻을 때는 담궈서 쓰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다가 그냥 헹구는 상태로, 그런 상태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팽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에 잘 녹아요. 잘 녹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흔들어서 씻고 싶으면 집어넣기 직전에 흐르는 물에다가 한번 흔들어서 집어넣으셔야지만 팽이버섯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끓입니다. 다시마 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지금 소고기 자, 양념을 이제 좀 상상을 좀 하시면서
그냥 뭐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내가 다 썰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냄비에다가 탁 담은 거예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양념을 넣어야 되겠죠? 상상을 하시면요 냄새까지 맡을 수 있으세요. 아, 이렇게 양념 해서 좀 끓인 다음에 네. 재료 1번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여기에 들어갈 느타리 버섯 넣어주시고요. 자, 이거를 왜 나중에 넣을까요? 담대는 순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호박. 아까 고기하고 감자하고 얘네들은 먼저 넣고요. 지금 이미 정도 같아. 이렇게 요리 뭐 대단하세요. 박수 좀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해보셨나봐요. 쫓겨날 준비를 하는 쫓겨나지 않을 네, 준비. 맛있게 잘 끓고 있는데요. 생선 전략. 소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파가 이렇게 얹어지고요. 그 다음에 파랗게 지금 청고추를 넣어서 자,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냄새가 그 고추장 끓이는 그 냄새가 지금 막 콧속으로 들어오잖아요. 배고프죠? 이렇게 해가지고 술 한잔 하고 해서 드셔도 너무 좋고요. 완성시켰습니다. 또 식구들을 위해서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 고기를 좀 큼직하게 썰어서 왜 우리 옛날에 뭐 왕건이 내 거야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큼직하게 썰어가지고 딱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지금 여기 냄비에다가 다 집어넣고 했잖아요. 우리 요리 잘하시는 여성분들은 왜 저거를 바로 물을 부었지?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우리 남성분들은 이렇게 편하게 하고요. 이걸 조금 더 깊은 맛을 내겠다 싶으면 이 상태에서 양념 반 집어넣고 다시물 내놨죠. 다시마물. 그거 조금 넣고 뚜껑 덮고서 조금 바글바글 끓이면 얘네들이 볶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국물 넣고 끓이면 좀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맛있을 것 같아요? 예, 맛있게 먹었어요. 벌써. 벌써 드셨어요? 양념은요? 선생님 양념을 양념을 여기서 지금 안 했죠. 그냥 양념은요. 제가 여기서 보여만 드릴게요. 자, 여기 양념 보이죠? 자, 소고기는요, 양파 즙인데 양파 갈아서 이렇게 짜면 그 즙 나오거든요. 그걸로 고기를 밑간해주면 고기가 연육작용이 돼요. 그래서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또 양파가 좀 달콤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맛도 좀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궁금하신 게 양념이죠. 자, 요 양념이에요. 양념은 지금 5g, 2분의 1 큰술. 그럼 아까 우리 배웠죠? 그거 큰술 15ml에 반을 하시는 거예요. 맑은 장국,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맑은 장국은, 이제 제 레시피는 맑은 장국, 뭐, 다마리 간장 이런 게 나와요. 그건 어떤 분이, 여성분이, 그건 어디 가면 사요? 안 팔아요. 안 팔고 제가 만드는 간장입니다. 그래서 요 맑은 장국도 만드는 건데, 맑은 장국은 소고기 육수와 다시마, 표고, 뭐 이런 육수랑 우리 국간장 있죠? 그 국간장하고 같이 끓여서 만들어낸 간장이에요. 맛있죠. 근데 여러분들 댁에는 이 간장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간장을 넣으냐? 집에 있는 국간장, 여기 보면 1큰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간장은 제가 만든 거는 이 간기가 조금 적어요. 덜 짜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국간장은 좀 짤 겁니다. 예. 양을 조금 줄여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찌개용 고추장, 그 다음에 소금, 그건데요. 찌개용 고추장은요, 집에 있는 고추장은 안 달고 맛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고창 한번 난리 난 거 아시죠? 먹으면 안 된다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사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서 드실 때 그냥 고창 말고 찌개용 고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야 찌개는 단맛 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양념은 딱 이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정말 간단한 걸로, 그러면서 맛있는 걸로, 그러면서 영양가는 충분한 걸로 레시피를 뽑아왔어요. 마음에 드십니까? 네.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셨으니까 이것도 여러분 시간 투자인데 그냥 오늘 요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요건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내일이나 일요일날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맛있게 먹었으니까 아이들하고 먹는 불고기 한번 할까요? 예. 네.
이거 어떻게죠? 지금 세상이 너무 급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급변하는 게요, 남성분들은 많이 안 바뀌고 있는데, 여자들은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저부터도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왜 내가 이러고 살았지? 왜 남편들은 왜 그랬었지?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요, 같이, 시대에 같이 부응해서 변하면 좋은데요, 남자는 변하기 싫잖아요. 좋은 걸. 근데 여자는 변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이렇게 모바일 쿠킹을 하면서 요리만이 아니라 정말 이 요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또한 이 요리 가지고 제 행복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정말 남편이 뭐 하나만 해줘도 막 넘어가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여자들은요, 남편이 뭐 하나 해줘서 넘어가죠. 약간의 오반이 있어요. 정말 막 진짜 100% 맛있어서 막 이거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해주면 남편들 너무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음식은 더 맛있게 나오거든요. 두 분 그렇게 하세요? 그 이제 우리 여우가 좋다잖아요. 봄보다 여우주시를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 행복에 또 요리를 하시게 되거든요. 불고기 볼까요 이제? 네. 불고기에 들어가는 재료 보겠습니다. 자, 불고기는요, 소고기 불고기가 600g이고요. 이제 느타리 버섯, 양파, 쪽파 이렇게 들어가고요. 밑간은 설탕, 청주, 배즙 들어가고요. 자, 양념은 너무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부인도 그럴 수 있어요. 바쁘면 지금 우리 여자들도 다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바쁘니까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불고기를 한다. 그러면 마트마다 다 재워놓은 거 팔아요. 그거 싫죠. 그래서 내가 고기 사고 또 하는 게 뭐냐면 양념을 사요. 그 양념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못 믿어요. 뭐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간단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간장 4큰술. 간장은 저는 생표 501S 간장 써요. 여러분도 가시면은요, 우리 정교경 선생님이 저하고 요리 몇 번 하시고서는 실습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전화 오십니다. 마트에서. 박 교장 뭘로 사야 돼?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요리하시다가 그런 궁금점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간장은 쫙 가서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그쵸,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디테일을 보라 그래요. 우리 멋진 남성이든 멋진 여성이든 앞에서 보면 너무 멋있는데 뒤에 보면 좀 덜 멋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이런 슈퍼에 가면 이런 거 살 거는요, 앞모양 보지 말고 뒷모양 보세요. 그럼 뒤에 보면은 뭐가 함유되어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보시고 사시고요.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조금 눈이 좀 안 보여요. 돋보기를 꺼내야 되는데, 또 돋보기 꺼내기 싫잖아요. 그럴 때는 뭘 보세요? 앞에 가격표. 제일 비싼 거 사시면 그나마 믿을 수가 있는데, 간장은요, 굳이 비싼 거 안 사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생표 501S 간장. 그게 가장 보편적 맛이고요. 제가 요리하면서 그 간장을 썼거든요. 그때는 어떤 분이 혹시 남편이 샘표 다니냐? 전혀 안 다니고요. 제가 이렇게 18년을 떠들고 다녀도 샘표에서 저 간장 한 병 안 줬어요. 그런데 정말 그 간장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간장 4큰술에다가 설탕은 2큰술, 아까 계량법 배웠죠? 깎고 찰랑찰랑, 다진 마늘, 다진 파. 이게 지금 4개, 2개, 하나.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4개, 2개, 하나. 4, 2, 1. 이것만 기억하고요. 다진 파라든가 깨소금, 후추 챙기려면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600g의 핏물 제거하고 4, 2, 1. 이것만 기억하면요. 소고기, 불고기, 한근 양념 딱 된 거예요. 자, 이제. 저건 우리 집에서 할 수 있겠네. 그쵸? 아까 그 멘트도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다른 거 레시피를 보면은 꼭 우리 집에 없는 재료가 2개씩 섞여. 그렇죠. 그게 좀 짜증나죠. 그래서 아까 그 맑은 장국도 그래서 그냥 국간장 넣으시라고 말씀해드린 거예요. 불고기감을요, 정육점에서 이렇게 썰어오시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핀물 제가 한 겁니다. 이용해서 핀물을 좀 빼주신 다음에요. 너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좀 나닥나닥 좀 낱낱이 어느 정도는 띄워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제 양념을 하다가 밑간 되면 그때 하셔도 돼요. 어느 정도만 조금만 훌훌 털어주시고 밑간을 해주실 건데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설탕, 청주, 배즙이 들어가서 이 설탕까지 들어가면은 어떤 작용이 있느냐면요. 이 연육작용이 있어서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밑간에다가 한 10분 정도 밑간해주세요. 이 느타리 버섯은요, 이렇게 그냥 손으로 좀 쭉쭉 찢어주세요. 이 느타리 버섯이 들어가면은요, 콜레스테롤을 억제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고기랑 같이 드시면 아주 좋은 그런 버섯입니다. 다행히 기다려봤습니다. 양파도요, 잘라주셔서 여기 끝부분은 좀 잘라주시고요. 너무 가늘지 않게 채썰어 주세요. 그래요, 없어요. 너무 두꺼워도 고기 볶으면서 돌아다니니까요. 두껍지는 않고 너무 가늘지는 않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불고기에 같이 넣어줄 야채 중에요. 실파나 쪽파나 한 3, 4cm 정도 잘라주세요. 그쵸. 그 정말 애매한 표현. 애매해서 더 멋있는 거 근데 저희가 꼭 저기 그 조리사 자격반 있잖아요. 거기는 정말 그게 중요해요. 그거 아니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을 재요. 제 손가락 여기는 6cm, 요거는 7cm,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20cm 이렇게 재가지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내 손에 슬쩍 재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은 일정한 크기가 나오는데 음식이 일정한 크기가, 일정한 굵기가 나오면은 다 해놨을 때 굉장히 좀 품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3cm, 4cm 썰어라 그러는 거는 그 길인데 좀 두껍지 않게 그러면 내 입에 들어가 있을 때 편안한 굵기, 두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한 시간에 별에서 10분 이상 고기는 지금 밑간이 다 스며들고 맛있게 지금 되거든요. 이렇게 밑간이 됐으면 그다음에 이제 한 양념을 해줄 거예요. 이 양념은 뭐가 들어갔냐면요. 간장, 설탕, 다진 마늘, 대파 흰 부분 다진 거, 거기다 깨소금, 후추까지 들어갔어요. 이렇게 된 거를 설탕을 잘 녹게 잘 섞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버섯, 끈양념을 해주세요. 간장 몇 개라 그러죠? 네. 설탕은요? 다 된 다음에 네. 맨 오.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마늘은요? 처음부터 참기름을 넣으면 아, 양념이 예. 이게 잘 배어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저 우리 고기를 오래 재놓으면 좋을 것 같았잖아요. 아니에요. 다 30분. 30분 재우는 게 제일 맛있어요. 고기에 양념이 이렇게 다 스며들어서 양념이 하나도 없게끔 좀 됐을 때 그때 나머지 우리 같이 넣고자 하는 재료 있잖아요. 그런 재료를 넣고 같이 재워서 한 30분 정도 놔두세요. 처음 10분. 네네. 우와. 네, 맞습니다. 밑간 10분에. 이 상태에서 뭐 완벽하게 속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양념이 묻을 정도 아니라 같이 재워지는 정도로만 같이 해놓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좀 더 숙성된 맛을 원한다 그러면 고기를 30분 이상 재우는 게 아니고요. 양념을 미리 만들어서 숙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매운탕에 양념, 불고기 양념 다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라바라라 꼭 붙여서 아빠표 불고기 양념, 아빠표 쇠고기 매운탕 양념 딱 써놔서 넣어놓으면은 요리하는 게 간단하죠. 쉽죠. 아, 정말 어떡하죠? 지글지글 볶아야 되는데요. 볶아보죠 뭐. 그럼 우리 상상하지 말을까요? 양념에 버무려서 30분 정도 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분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가장 맛있는 상태 고기를 드실 수가 있어요. 예열된 팬에다가 고기를 넣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너무 약한 불보다는요, 좀 센 불에서
익혀주셔야만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고 맛있게 구울 수가 있어요. 물을 덩어리 지지 않게 훑어가면서 볶아주세요. 이때 넣는 양파의 양이나 정도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버섯 같은 거는 좋아하시면 많이 드셔도 돼요. 다 볶아졌어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불고기예요. 요즘에는 국제적으로도 외국인도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불고기죠. 그냥 드셔도 좋고요. 상추나 깻잎에 쌈싸 드셔도 아주 좋은 불고기입니다. 안다고 달라고. 자, 지금 이거 우리 불고기 이제 배웠잖아요. 그 양념을요 한 반 배만 더 해갖고요. 다시마 물 아까 쇠고기 매운탕 때 배웠죠? 그렇게 다시마 물 만들어 놨다가 끓여서 전골처럼 버섯이랑 이런 것들 좀 더 많이 해서요. 또 당면도 좀 불렸다가 넣어주면 이 부인들하고 애들은 당면 너무 좋아해요. 당면은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어. 이러고 탁 해주시면은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가 뭐냐면요. 아빠는 삼촌 같은 아빠. 애인 같은 아빠. 그게 지금 트렌드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를 못하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지금부터 요리를 배우셔서 간단한 거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가 보면 좀 더 혼나는 거, 좀 더 근사한 거. 요즘에 잘 애들 먹는 그런 것들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800개라고 자랑을 했잖아요. 저 그런 거 하나하나 더 배우셔가지고 식구들 요리를 하면은 내가 편해져요. 내가 나 먹고 싶은 거 하게 되잖아요. 부인 눈치 안 보잖아요. 그 왜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아까 자꾸 쫓겨난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그 웃기는 얘기 참 많잖아요. 우리 교수님.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는 뭐 거기다가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새끼까지 먹고 거기다가 후식으로 차까지 먹으면 또 나왔더라고요. 아세요? 그게 또 나왔어요. 이제 손안진이라고 그래요. 저도 이게 왜 붙었지? 30 땡땡은 알겠는데 한 끼 하나도 안 먹으면 뭐예요? 영심. 그쵸, 영식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새끼 다 먹으면 30 땡땡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후식으로 커피까지 한 잔 탁 따먹는다 그러면 종 갔나 또.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그 사실 그 말 나온 지 꽤 오래됐잖아요. 이제는 우리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변하는 마음만 이렇게 갖는 자세만 가져도 우리 부인들은 행복해해요. 막상 주방에서 요리를 안 해줘도요. 그 마음 갖는 것만도 너무너무 우리들은 행복해 하거든요. 그런 변화를 갖는다면은 이런 우스갯소리는 이제 그만 들어가지 않을까. 이보다 더 근사한 우리 남편들을 더 어깨를 쓱쓱 해주는 더 멋진 재밌는 말 우리 교수님 만들어주세요. 예, 오늘 메뉴 2개 있는데 어떠세요? 예, 좋아요. 해볼만 하시겠어요? 네. 네, 이상으로 시간이 딱 1시간이니까요. 저기 시간 딱 있어서 너무 좋으네요. 시간 하나 맞출 수 있는. 일단 엠쿠킹을 좀 소개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네. 들어가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이나 네, 그런 것들이 네. 나오는데 네. 이미 나오셨으니까 그걸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그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거 자, 하고 네. 돌아가시면 네. 네. 저희 엠쿠킹은 지금 한 10여 년 전에, 10년 됐습니다. 네, 10여 년 전에 우리 그 요리에서 아까 저 말씀드렸지만 제 소개를 잠깐 하게 한다면은요, 저는 원래 요리를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요리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먹고 온 요리를 집에 와서 바로 만들어내고 식구들 불러다가 먹이고 우리 때는 돌잔치며 집들이며 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대접을 했거든요. 3회 4일씩. 그럴 때 정말 다들 맛있게 드셔주셔서 그래도 저는 요리를 잘한다.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요리를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리를 전공한다는 거는 영양면에서는 뭔가 탁월하겠지만 맛을 내는 데는 사실은 전공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40대에 이제 이 요리 쪽에 입문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도 갔다 오고 이태리도 갔다 오고 중국도 갔다 오고 뭐 베트남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그런 식으로 왜 우리나라 요즘 젊은이들이 왜 고생해요? 스펙 쌓느라 고생하잖아요. 저 또한 스펙 쌓느라고 고생을 하고 다닌 거죠.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배워온 요리들이 제 스펙에는 뭐 여기 근사하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 요리가 여러분들하고는 맞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하신 요리 선생님들한테 다 공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우리 여성들도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들의 잡으로 요리 선생님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 우리나라 유명 선생님, 뭐 새끼 선생님 이런 식으로 동네에 아파트에 그런 요리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군데군데 있었었어요. 그런 거를 저희 엠쿠킹 학원에서 우리가 요리 선생님들을 지도하고 요리 선생님들을 배출하자. 그래서 10여 년 전에 저희 엠쿠킹에서 요리 선생님 배출하는 학원을 운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세 분의 요리 선생님이 그 4개월 코스로 요리 선생님 되는 분들을 지도하고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전국으로 배출된 요리 선생님이 100분 훨씬 넘어요. 적고 이제 여성들이라면 어느 정도 요리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벌써 그때 모바일을 생각을 하신 거죠. 조항석 대표님이. 그래서 영상을 그때부터 찍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800가지를 찍게 돼요. 그래서 이 800개 아마 제가 한 500개 정도 찍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찍고 여기서 하고 이게 이렇게 간단한 시간이지만 굉장히 긴 시간에 재료도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그러한 영상이에요. 근데 그 영상이 요리는 조금 변하잖아요. 우리 의상 패션도 변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변하는 것들은 이렇게 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0가지가 있고요. 이 800가지를 또 어떻게 나눠놨냐 하면은 위에 다 나눠놨죠. 여기 보면은 다국적인 것도 있고요. 테마도 있고요. 예. 이런 테마 보면은 아빠 요리 있습니다. 여기 더 내려주시면요. 아유, 우리 대표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서툴게 안 해도요. 자, 여기 보시면 아빠들도 할 수 있는 초보 요리랑 간단 요리 있죠. 이런 식으로도 테마별로 묶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쫙 있죠. 이걸 가지고 하시는데 이제 여러분이 엠쿠킹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 길로 들어가서 수강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하나하나 뭐 5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저랑 모여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정 교장님 선생님처럼 내가 장을 보러 갔을 때 뭔가 막힌다. 그럴 때 전화 주시면 제가 답해드리고요. 전화가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카톡으로 메신저로 충분히 더 좋고요. 밤 늦은 시간만 아니면 언제든지 저 오케이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장보러 가서 장보 갖고 와가지고 요리를 하다가도 또 뭔가 또 막혀요. 그러면 또 전화 오셔요. 그러면 또 그때 또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그런 역할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드리고요. 이런 건 다 무료로 보여드리는 강의고요. 로그인만 하면은? 네네, 로그인만 하면. 그러니까 회원 등록하시고 로그인 하면은요, 무료가 또 좀 짭짤하게 있어요. 그리고, 표현이 재밌나요? 예. 네. 앞에서 쓸 표현은 아닌가요? 요리. 네네. 그렇죠? 요리 약속이 네. 딱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그 다국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다국민이 살고 있잖아요. 다국민에 한국인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다국민 하면 한국인을 제외한 국민들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봉사를 하다 보니까 다국민들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어울려야 그게 다국민이죠. 근데 보면은 7나라 언어로 지금 되어 있어요. 레시피가. 그래서 제가 이 나라 말을 다 못하니까 한국말로 제가 강의는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지만 이렇게 레시피는 다 자기들 나라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책으로도
저희가 만들었어요. 책을 찍어가지고 그게 이제 서점에 가면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국인 친구들한테 선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보시면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으신가요? 나머지 토론하면서 비즈니스는 좀 됩니까? 비즈니스가 어느 쪽으로요? 요리 선생님? 아니, 모바일. 네, 네. 저희 모바일은요, 지금 시작이 우리 정은상 교장 선생님의 창직에 지금 아이패드 하가와 저 박순길 모바일 쿠킹. 사실 제가 좀 쑥스러운 게요. 교장 선생님, 저 너무 좀 쑥스럽거든요. 그냥 원장 얘기만 듣다가 교장 선생님 하니까는 굉장히 쑥스러운데, 지금 창립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분들도 내가 요리에 좀 관심이 있어. 나도 이걸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라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구전으로 좀 광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가셔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쉬시는 동안 이 요리를 열심히 해주신다면 아마 이 모바일 쿠킹이 비즈니스로도 성공해서 정의상 교장 선생님 성함과 우리 이 자리를 또 빌려주신 안방한 대표님의 이름이 또 막 또 제 입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저도 열심히 하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예. 이제 여기 와서 앉으십시오. 네. 여기 와서 앉으시고 수고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를 이렇게 비우시고 사이드로 앉으시죠. 여기 한번 여기 들어오셔도.